오늘 공부한 내용에 플러스 알파 할 게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인데요. 이 프린트 보면 지구의 선물이라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자원에 대한 내용을 소개할까 합니다. 자원은 좀 넓게 보면 관광자원 이런 것들도 돼요. 근데 조금 더 좁게 보면 아무래도 지하자원이죠. 그래서 이 지하자원 광물이 상대적으로 좀 더 농집되어 있는 그것을 우리는 광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광산 말고 광산은 직접 캐는 것이고 지하자원 광물이 상대적으로 농집되어 있는 장소를 광상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지하자원 말고도 뭐 에너지 자원으로 석탄, 석유 같은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만은 훨씬 관심 있는 것은 바로 광물에 대한 광상이 되겠어요. 돌을 만드는 과정이 크게 세 가지 돌이 있어요. 암석을 만드는 과정이 세 가지. 뭐 있죠? 화성암이 있죠. 또 변성암이 있고 퇴적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하자원, 광물자원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농집되어 있는 광상을 크게 세 가지 화성광상, 퇴적광상, 그리고 변성광상 이런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화성작용이라는 것이 결국에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이후에 식어지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지? 그래서 주로 금속 광물이 대부분의 금속 광물은 화성광상에서 얻어집니다. 화성광상에서. 즉 마그마에 있던 금속 성분들이 정출되는 과정에서 금속들이 얻어지는 게 화성광상이에요. 특이하게 다이아몬드가 어디서 만들어진다 생각됩니까? 땅속에서 지하에서 만들어져요. 대략 과학자들이 예측하기로는 지하 한 500km 정도에는 탄소가 열과 압력을 받아서 적절한 탄소가 다이아몬드나 또는 흑연의 동술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열과 압력에 대해서 가장 적정한 깊이가 한 500km 정도의 깊이에 그 정도의 온도 및 압력이면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기 딱 좋아하는, 그래서 한 500km 파들에 가면 다이아몬드가 엄청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파고 내려가 봐야 우리가 얼마 정도 내려갔다고요? 한 11km밖에 못 내려갔어요. 한 500km 정도 파고 내려갈 정도 되면 이제 아내한테 한 20kg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그냥 막 선물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겠습니다만 20kg짜리 제일 큰 다이아가 20kg인가 200kg인가 막 그랬죠. 화성 가는 게 빠를 것 같은데. 예? 화성에 빠를까요? 예, 어쨌든 지금은 그래서 그런 다이아몬드가 결국에 마그마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터져 나오고, 그래서 화성광선 근처에서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발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꽤 관심 있는 화성광상 중에 하나가 열수광상이라 불러주는 놈이에요. 그 해령 아시죠? 해령에서 이제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그 안에 뜨거운 마그마에서 가열되어서 올라올 때 그때 역시 마찬가지 금속 성분들이 이제 빠르게 정출되는 과정에서 열수광상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화성광상을 볼 수 있습니다. 퇴적광상 말 그대로 퇴적되는 과정인데요. 풍화 및 퇴적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퇴적으로서 풍화 작용으로서 고령토가 만들어지는, 즉 장석 이런 것들이 이제 풍화작용을 받아서 고령토 가수분해 작용을 통해서 고령토가 되거든요. 고령토 이거 뭐 어디다 써야 하는데 어쨌든 뭐 자기 그릇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경남 쪽에 질 좋은 고령토가 많이 산출된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변성광상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흑연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하 자원을 개발하려고 하는데요. 아무 데나 딱 파면 나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지하 자원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탐광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탐광의 방법은 그래서 석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상황을 볼 수 있을까요? 석유가 있을 것 같아. 땅 밑에 석유가 있을 것 같아. 석유는 공룡의 시체가 죽어서 만들어진 거다. OX.
오. 아니에요. X예요. 공룡 아니에요. 우리가 석탄은 분명히 고생대의 뭐 석탄기에 많이 있었던 그런 양치류라든지 물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식물 자원들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탄화되는 과정에서 만드는 게 그래서 석탄의 기원이 식물이었으니까 석유의 기원은 동물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공룡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한반도에 공룡 있어 없어? 있었어요. 넘쳐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남 남해 고성 이런 데 보면 공룡 발전기라든지 공룡 뼈화석 이런 거 엄청 많이 발견돼요. 근데 공룡이 석유 기원은 아니에요. 주로 단세포 플랑크톤이 쌓이고 그런 과정에서 그것들이 이제 열과 압력을 받아서 그렇게 기름 성분들이 탄화수 성분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뭐 배사 구조라 불러주는데요. 스국에 보면 배사 구조 이게 덮개암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덮개암은 석유가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굉장히 조직이 치밀한 조직이 되었어야 하겠고요. 반면 그 밑에 여기가 석유가 있으려고 하면은 이 밑에는 조류암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상대적으로 다공성이 되겠고 밑과 작은 석유가 위로 올라가게 해주겠습니다. 여기는 석유, 여기는 이제 천연가스가 있어요. 천연가스, 좀 가스 성분 있죠? 그리고 메탄 성분이에요. 그래서 시추하자마자 바로 튀어나온 가스, 그게 천연가스가 되고 주로 메탄가스가 성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유를 직면하는 과정에서 먼저 튀어나온 기체면 석유가스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배사 구조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거니까 여러 지질 탐사를 해야 되겠죠. 즉 그 각 지형들을 봐가지고 습곡 구조가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들 찾는 과정인데요. 이 지질 탐사는 지구과학 2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3페이지 책을 보면 4페이지에 나올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유라면 다른 암석에 비한 밀도가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죠. 미묘하지만 이쪽에서는 중력이 작아요. 미묘하지만 중력이 작아요. 그럼 반대로 철광석이 많이 매장되어 있을 것 같아. 그렇다면 그는 미묘하지만 중력이 조금 더 클 거라 봅니다. 중력 탐사도 나옵니다. 양 끝에 전기를 걸어서 전기를 얼마나 통하는지 금속 성분이 많다면 전기가 상대적으로 좀 더 잘 통할 거다 하는 뭐 전기 탐사라든지 자기 탐사라든지 뭐 등등등 여러 탐사 방법을 통해서 탐광하겠습니다. 탐광의 맨 마지막 과정은 시추 과정입니다. 직접 한번 파보는 거죠. 즉 이렇게 파보다가 유공층의 화석이 많이 보인다. 그럼 여기 석유가 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우리나라는 지구과학 전공한 사람들이 뭐 그렇게 메이저 회사에 고연봉을 받고 입사되지는 않는데요. 미국계는 이제 지질 이쪽 전공한 신입사원들은 보통 지금은 좀 더 많아졌겠지만 대략 한 20년 전에 10만 달러 초봉이 한 1억 2천 정도. 걔네들 뭐 시켰어? 이거 시키는 거잖아요. 석유캐는데 한 1억 원치 석유 캐려고 이거 시키겠어요? 이런 수조 원치 석유 캐려고 시키는 거니까. 걔네들 신입사원 10명, 100명 풀어갖고 하나만 캐도 다 커버되는 거죠. 탐광했으면 이제 캐내야 되겠습니다. 뭐라 불래? 채광. 그리고 좋은 것만 먼저 선별하겠죠. 선광. 그래서 이제 분만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재련. 물론 이제 재련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금속 광물에 대해서는 재련하죠. 왜냐하면 대부분 금속 광물은 산화물의 형태 또는 황화물의 형태로 많이 산출되니까 원소 금속 만들기 위한 재료가 있겠고 비금속은 굳이 재련하지는 않아도 돼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은 지하 자원도 있겠고 그 외에 뭐 에너지 자원도 있겠고 좀 더 확장하면 그냥 뭐 관광 자원 이런 까지도 쫙 확장이 넓은 쪽으로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나눈 프린트 후반부에 보면 재생 에너지에 대한 아까 여러분한테 태양의 집 근본으로라는 그리고 지구 내부의 집 근본으로라는 조력의 집 근본하는 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앞에 소개했잖아요. 그 얘기들도 실려 있습니다. 이거는 뭐 메인으로 문제를 풀어라 다시 말하면 숙제로 하라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고 한 번은 쓱 읽어보시고 문제 좀 풀어보고 싶은데 하면 뒤쪽에 문제 있고 답 있고 있으니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거는 집에 가셔서 하면 되겠고, 셋백이들 문제 풀던 거 계속 맞아 주십시오. 시작하세요.